자, 이 시간에는 교직 201페이지 이제 시옷에 1번 들어왔었는데, 시옷에서는 상사 시리즈가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갑질하고 좀 더 꼰대를 할 때 앞에서 이제 풀어줬는데 다시 한번 좀씩 연결해 보게요. 상사가 적법성에 애매한 일을 자신에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상사가 누구라고 가르쳐줬죠? 상사.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요. 그렇죠? 성범죄자, 거래업체로부터 돈 받는 인간, 그렇죠? 위법한 사람, 위법한 명령하는 인간, 그 다음 매너리즘에 빠진 인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면은 이제 갑질하는 인간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면접에서 상사는 다 쓰레기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수강생 여러분들은 여기 가면 다 당할 거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상사가 누구라고? 스승이라고 그랬죠? 스승이라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상사가 여기서 적법성이라고 했습니다. 적법성 플러스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어. 애매한 어떤 적법성이 애매한 명령을 자신에게 일을 시켰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라겠죠? 제시문회가 위법이라고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따르지 않죠? 하지만 적법성이나 그렇죠? 적법성이 애매하다는 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겠죠? 위법은 아예 정해져 있잖아. 공무원이 어떤 경우도 위법한 행동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정도에 따라서는 경징계부터 파면까지 간다겠죠, 중징계로. 그래서 위법은 이유가 없어.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적법성의 애매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형이죠? 상황을 만드는 거죠? 상황을 정확히 만들어서 답을 해야 돼. 그럼 적법성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법성이 애매하다. 사적인 어떤 일을 시켜. 이런 파트에서 기출문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 두 개는 비슷합니다. 적법성이 애매하다는 거는 봐봐. 첫 번째, 적법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해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애매하다겠어.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위법한 행동은 어떤 경우는 안 된다 했잖아요. 이때는 주체 간에 갈등이 일어난 주체 간에 이런 문제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왜 상사가 이 일을 시켰는지 원인을 확인하라겠죠? 원인을 확인하고 내가 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위법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라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봅시다. 적법성이 애매하다겠어. 여러분한테 상사가 세차를 부탁했어. 세차를. 그렇죠? 이게 사실 적법성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렇죠? 내가 공무원이고 직급사회지만 세차는 사적 영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적인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켰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갑질이라 생각해. 여기서 논점 빗나가는 친구들은 갑질 코스프레 해버립니다. 갑질 코스프레 해버려.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거든. 대우를 못 받고.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들은 세차를 하게 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돼? 현지 공무원인 상사가 공무원인 나에게 이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상사가 조현병이 아닌 한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 관용 차량이 없다 보니까 상사가 지역 국회의원들, 유지들, 시민들에게 가서 자기가 어떤 PPT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상사 차가 지저분해. 관용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상사의 차는 우리 관청의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상사가 자기가 자료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는 바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자기가 세차할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 세차를 부탁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관청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사 차를 깨끗이 청소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려고 했는데 이걸 갑질로 이래서 코스프레 해버려. 피해자 코스프레로 상사를 쓰레기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수험생은 약간 문제가 달라지죠?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두 번째야. 상사가
자신의 아이 학교에서 픽업을 부탁했어. 알죠?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사적이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상사는 오늘 봐봐봐. 오늘 오후 6시까지 우리 관내 청의 인사 관계자야. 인사 담당. 그래서 이분이 일을 마무리까지 6시 해야 500명의 예를 들어서 인사 이동이 새롭게 정리가 돼. 근데 바빠. 상사는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여기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어떤 계단을 걷다거나 체육 시간에 다쳤어.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아파버려.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아이를 데려가라고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 치료했으니까 픽업해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사도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 걱정돼 안 돼? 걱정돼. 이건 사적 영역이야. 사적 영역인데 하지만 공무가 너무 우선해. 중요하고 급해. 인사이동 중요하니까. 그래 안 그래? 인사이동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일을 하다가 아이 걱정은 되고 근데 자기가 갈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바쁜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시급하지 않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잖아. 적법성이 애매한 또 어떤 이해관계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태도로 이 문제를 볼락해야 돼. 근데 이런 머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갑질이라 생각하거나 그렇죠? 위법으로 끌고 가서 상사를 쳐버리려고 하게 돼 있어. 왜? 상사는 이런 나쁜 놈이라고 인식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접부사. 오케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상사가 이런 적법성이 애매한 부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 대화를 통해서 상사부터 왜 이런 나한테 부탁을 하셨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그렇죠?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 반드시 끝에 하지만 명백한 위법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따르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 합격자 답안 그대로 쭉 보시고 유사 질문들까지 여기서 보시면 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마찬가지죠. 이 부당하다는 거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 하더라도 이거 사적 영역일 확률이 높잖아요. 사적 영역에서 도울 수 있는 범죄에서는 돕는다는 형태의 접근. 오케이? 단 위법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거 여기 정리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답지 보시고 참고 딱 답지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2번입니다. 상사가 어린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 상사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요. 상사는 그 대신에 어리다겠잖아요. 특히 나이 먹은 수험생분들 주의하라겠죠. 그래서 말리면 안 되신다겠죠? 걸자? 나이 있는 수험생들한테 이거 들어가 버립니다. 얼굴 표정 굳어버리면 끝났다겠죠? 걸죠? 상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 대학 후배가 그러면 상사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하고 내 친한 대학 후배인 만큼 업무 관련된 거 내가 편하게 묻고, 걸죠?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근데 후배라고 해서 나이 많다고 갑질하려면서 공무와 연관시켜서 아는 척하고 안 배우려고 하시고 기피하거나 못마땅하다는 표정 지으시면 혼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답안 읽으시고요. 3번입니다. 상사가 개인적인 일로 자기를 계속 끌어들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서도 좀 전에 이제 그쪽 영역인데 여기서 아예 대놓고 물어버렸죠? 상사가 개인적인 일로, 그렇죠? 너에게 자꾸 뭔가 부탁을 하게 돼.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상사를 갑질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된다겠습니다. 사적 영역, 조금 전처럼 그 아이 픽업, 엄마 치매로 집 나갔는데 자기는 바빠서 못 가니까 업무 때문에, 그렇죠? 인사이동 때문에, 인사 때문에 못 갈 때 이제 자식으로서 엄마 걱정되면 치매 걸린 엄마 걱정되면 나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대신에 계속 끄집어 드린단 말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죠? 근데 이건 호구라서 끄집어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상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나쁜 쪽으로 피해 쪽으로 가셔서는 안 돼. 하지만 만약에 사적으로 또 계속해서 어떤 뭔가를 끄집어 드리게 된다면은 항상 잊지 말아야겠죠. 대화를 통해서, 상사와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라겠죠. 원인을 확인하고 여기서 내가 공직자로서 합당하다고 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려. 하지만
또 너무 사적